늘 그런 식이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에 있는 그 사법개혁 3법 이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또 의례적으로 출근길에 네.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네. 개헌해야 되는 사안이다. 네네. 80년 사법 역사를 뒤흔들고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80년 동안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다못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헌제로 갔다가 또 대통령제도 이원 정부제, 집정부제, 예, 집정부제형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국가의 큰 틀을 바꾸는 그런 실험적인 혹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법부는 8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보고 네. 지금 이제 또 판사들한테 이메일을 돌려서 의견을 안 내니까 빨리 판사들이? 반대 의견 내라. 아 진짜요?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을요? 네네. 언제 이메일을 돌렸다고 합니까? 어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돌린 겁니까? 또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했겠죠. 시켜서 각 법원별로 각 법원별로. 예, 그 내용에는 이제 행정처에서 그 보낸 예. 이 사법개혁 3법의 단점만 우려되는 점만 막 부각한 예. 이거 내용대로 예. 한번 의견 내라. 참고하고 의견 내라. 근데 판사들이 이메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의견을 지금 안 의견을 내는. 안 내니까 또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게시판에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대를 네. 표시한 판사를 예. 지원장으로 보냈다 그래요. 에? 어디 지원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지원장 하는 게 사실은 예. 꽃보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대장이니까 그렇죠. 내려가면 출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잘 갔다 오라는 꽃보직으로 보내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조금 뭐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법부가 졸렬합니다. 저희 시대는 안 그랬는데 참 이렇게 졸렬하게 예. 하고 있고, 네네 무슨 어린아이들 사탕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좀 네네 그런가라는 네. 거를 느끼게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법관수 증원 그리고 또 재판소원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뭡니까 87년 이후에 네네. 개헌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사법 행정 그리고 또 저 입법부 네네. 예, 이 모든 게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으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대법원의 로비에 의해서 네네. 네, 사법만 뺐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가로 열고 재판은 제외. 그러니까요. 그 5글자가 들어간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그러니까 하는 것은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고 있죠. 예. 네.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그 80년 동안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헌재보다는 우위에 있고 네. 최종적인 최고의 판단 기관이다. 이 자존심 그거를 갖다가 꺾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재판소원이 되면 대법원 판결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네. 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재판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되니까 네. 하다못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재판소원 제도는 반드시 좀 필요한 거고 네. 내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일이 많다. 일이 많다. 그럼 대법관 수를 늘리고 그 네. 하급심의 판사들도 늘리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반대? 진짜로 연 4만 7천 건이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예. 그 대법관 12명이 재판하지 않습니까? 네. 4명씩 3개 그렇죠. 소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1인당 3천 건이 넘는 거를 예. 1년에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전속 연구관들이라고 하죠. 네. 연구관들은 죽어납니다. 죽어나고 그렇게 해도 사건이 많으니까 뭐 1년, 2년, 예. 뭐 3년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는 곱하기 2배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12명을 더 증원해서 소부 재판부 3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거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재판소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통상임금 사건인데요. 근로 노동자들이
통상 임금을 예컨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데 산입해달라 네.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소송을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까지 예. 선고를 안 하고 붙잡고 있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노동자들이 다 지쳐서 예. 나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살짝 선고하고 뭐 이런 경우라든가 네. 또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맞습니다. 하급심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예. 그럼 그거는 대법원에서 예. 특별히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으면 그냥 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황당하죠. 사건이었죠. 그때 예.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바로잡기도 맞습니다.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반인류 범죄 아닌가? 맞습니다. 반인륜 범죄죠. 인류 범죄. 예. 인류의 가치에 반하는 일본의 만행을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드디어 바로 잡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꺾으려고 한 재판거래 아닙니까? 네. 그런 판결이 재판 소원이 있으면 헌재로 가서 네. 파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열리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뭐 꼭 재판 소원 때문에 헌재로 가서 파기한다는 것보다도 대법원에서 이제 조심을 하죠. 예. 야 이거 이러다가 올라가면 파기되고 자기들 그렇죠. 망신 나가니까 예.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네, 네. 어제 의총장에서도 이제 네.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1조 3조는 좀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셨다고 해요. 네. 판사 출신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1조 3조 두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왜곡죄는 사실 이제 양날의 칼인 거는 맞습니다. 음. 양날의 칼. 근데 우리가 정권일 때는 상관없지만 혹시 예. 정권이 넘어가면 이 법 왜곡죄가 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거는 맞는데 네. 근데 거기 이제 1호, 2호, 3호 세 가지 경우가 네. 있는데 2호와 3호는 누가 봐도 그건 타당한 겁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네. 은닉하거나 예. 뭐 그런 거라든가 예, 혹은 예.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예. 그밖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네. 그거는 뭐 어느 정권 하에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2호와 3호는 뭐 바로 통과시켜도 문제는 없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1호는 의도적으로 법을 갖다가 잘못 적용하는 경우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법사위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니 그걸 이제 목적범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그 어떤 이익을 갖다가 혹은 예. 어떤 누구에게는 불이익을 줄 명백한 의도를 갖고 네. 그런 목적으로 한 경우에 라고 해서 조금 더 좁혔다고는 합니다. 네. 좁혔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근데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예. 걱정이 들 수는 있으나 예. 아마 그 당에서 그리고 다 어떤 조율은 다 된 것으로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군요. 통과를 시켜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법 개정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쉬운 일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 판례를 그걸 좀 판례를 정립해야 되는데 판례가 오히려 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판례 일단 그 판사 검사에 대한 주로 불법에 대해서 위법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죠. 예.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보면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네.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 1호가 들어가 있어도 크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이 그 법 왜곡죄로 네.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한다 판검사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관들이 위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네. 이런 우려를 시민사회는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개정이라는 게 뭐 없앤다 이런 거보다도 네. 아마 수많은 고소 고발건이 있을 겁니다. 판사, 수많은, 검사, 그렇- 수사관에 대한. 예, 예. 왜냐하면 뭐 기소당한 사람은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다 왜곡했다고 하겠죠.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기소당할 때마다 피의자로 입건해서 바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들이 참여한 네. 뭐 전문가들이 참여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네. 걸러내는 작업. 아 심의위. 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예.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 수사까지 들어가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입건을 안 하고 거기서 걸러내는 작업 그런 그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회를 좀 만들 필요가 네, 있겠다. 거기에는 이제
뭐 사법부와 검찰로부터 독립된 네. 그런 이제 예. 사람들이 근데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법 전문가라든가 법학 네. 교수회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그런 걸러내는 작업을 아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 안에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예, 그거는 좀 한번 우리가 통과시키고 나서 네. 예, 이런 그건 이제 절차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한번 예. 더 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